웅장한 소리를 내며 한국의 누리호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위성 발사용 로켓인 누리호의 발사 실험은 완벽한 성공을 이루며 한국의 우주시대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성능 검증 위성 4개와 위성호 사체를 탑재하여 우주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누리호는 작년 한 해 아쉬웠던 실패를 완벽히 만회하였는데요. 작년 우주궤도에서 3차 로켓의 조기 연소로 위성호 사체가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던 아쉬웠던 실패를 단기간에 수정하는 데 성공한 누리호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고 연구팀은 밝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일보한 우주 기술의 확보와 동시에 한국의 기술을 보게 된 일본과 중국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누리호의 발사 실패를 비웃던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너무나도 단기간에 모든 결함을 해결하고 누리호의 실험이 완벽하게 성공한 것에 놀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외국 기술이 아닌 순수 한국 기술이라는 점에서 언제든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하며 한국의 누리호가 심각한 안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누리호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일본과 그리고 중국이 비상이 걸린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act King. 누리호 발사 시험이 드디어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작년에 안타까웠던 3차 로켓의 조기 연소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정상 궤도의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호 사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드디어 대한민국은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누리호의 성공은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체 기술이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는데요. 과거 한국 최초의 우주 실험이었던 나로호에 비해 모든 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특히 탑재 중량과 고도 상승력은 나로호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뛰어난 수준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로호는 엔진 기술에 러시아의 기술이 많이 들어갔지만 이번 누리호는 순수 국산 기술로 로켓을 만들었다는 점이 나로호와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기술을 빌렸음에도 실패한 나로호와는 달리 누리호는 순수 독자 기술이라는 점에서 한국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의 실패를 거울 삼아 완벽한 성공을 거머쥐어 한국은 드디어 우주기술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1톤이 넘는 실용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를 위시하여 불과 6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드디어 그 6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에 포함되게 되어 세계 최상위권의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었죠. 우주 개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우주에 인공위성을 안착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것을 본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우주개발 연구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우주 연구를 하던 국가들조차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루어낸 기술적 성과를 한국은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미국의 CNN이나 영국의 BBC 등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누리호의 성공으로 한국은 우주강국으로 한 발짝 더 앞서 나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우주기술력은 이미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도하에 달에 사람을 보내는 우주개발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에 한국도 포함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사실 우주 개발 연구에 이제 갓 뛰어든 초등학생이나 다름없는 신입생의 입장인데요. 그런 한국이 기술 연구를 시작한 지 겨우 몇 년밖에 되지도 않은 시점에 벌써 여기까지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들은 경악할 만한 수준이라고까지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가장 놀라운 점은 불과 몇 년 전까지 러시아의 기술이 들어간 나로호를 쏘았던 한국이 불과 몇 년 만에 엔진을 비롯한 최중요 구성부들을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하였으며 기술적인 안정성과 완성도는 몇 차원 더 진보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로켓 관련 원천 기술이 아무것도 없던 한국이 어느 순간 러시아의 기술 제휴를 받았던 로켓을 뛰어넘는 순수 한국산 로켓을 날려보낼 정도로 기술이 진보했다는 점에서 과거 같이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했던 러시아의 기술자들마저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추력이 강력한 300톤급 1단 액체 엔진을 한국이 만들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우주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던 전문가들마저 당황하게 만들었죠.
전문가들은 누리호의 성공은 단순 우주기술적인 부분의 발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안보 분야에서도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적용할 수 있기에 누리호의 성공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로켓 기술을 군사 분야에 적용하면 그것을 미사일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위성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로켓을 군에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이 됩니다. 이번 실험에서 누리호는 1.5톤이나 되는 시험용 소형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우주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는데요. 이 누리호의 실험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5톤 무게의 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ICBM의 발사 성공이라고 분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문위원이자 오사카 부립대학 교수인 후쿠야마 야스오 교수는 이번 누리호의 발사는 의아한 점이 많다고 기고하면서 한국의 로켓 기술은 일본에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다고 평가하며 이번 한국의 누리호의 발사 목적은 단순한 위성 발사 실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앞으로 한국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한 테스트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누리호의 의문점을 표한 일본의 전문가는 누리호에 대해 여러 가지를 지적하며 한국이 누리호를 발사한 목적은 단순히 위성을 올리기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며 이미 한국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우주로켓 기술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주로켓의 탑재물 대신 탄두를 장착하고 방향만 틀면 ICBM이 되는 것입니다. 야스오 교수는 순수 한국 기술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미사일로 전용한다고 하면 그 어떤 나라도 기술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신들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ICBM 제조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누리호는 모든 부품이 한국 기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로켓 실험이자 ICBM의 기술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국이 ICBM을 보유하기 위하여 꼼수를 써가며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죠.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과거 냉전시대 우주 개발을 하며 쌓은 로켓 기술로 ICBM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기술 연구 개발은 평화적인 기술 개발을 명목 삼아 군사적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누리호의 발사를 단순한 위성 발사라는 차원을 넘어서 ICBM 실험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한 것이고 이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켓의 엔진을 비롯한 모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은 이번 테스트와 앞으로도 이루어질 몇 차례의 인공위성 실험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더욱더 정교하고 정밀한 ICBM 기술도 같이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의 누리호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구실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누리호는 한국 항공우주기술의 결정체로 불리지만 이번 발사는 북한을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미사일 경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또 다른 일본의 언론인 교도통신은 누리호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으로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긴장감이 도는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과거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이었다며 비판한 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에 중국은 누리호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기 바쁜 상황입니다. 중국은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를 통하여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누리호는 중국이 1970년에 개발한 창정 이후 수준이라며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반응은 사실 미국의 대중압박과 더불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중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해 미국 측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시킨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보도 지침은 한국의 누리호를 단순한 로켓이 아닌 미사일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누리호를 사실상 ICBM의 개발 실험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잠재적인 적성 국가인 한국이 ICBM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에 한국은 순수한 한국 기술로 로켓 개발에 성공하여 대량 생산의 토대를 만들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분위기라
이런 분위기에서 ICBM으로 즉시 개조가 가능한 누리호의 발사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핵탄두와 ICBM을 가진 한국이 중국 전역을 사정권 내로 두게 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드디어 우주 강국과 군사 강국으로서 한 발짝 더 앞서 나가게 된 누리호의 성공을 축하하며 더욱더 강한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